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오늘 드디어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저희가 이제 좀 빨리 해드리려다가 입시 데이터를 고려대학교에서 안 준다 그래서 했다가 고려대학교에서 이 사회과학대학 있잖아요. 그 정도 데이터를 오픈해줘서 그거를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컨쇼에서 합격한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3년치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어넣고요. 3년치 데이터 중에 저희가 2017 데이터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2018, 2019 데이터들, 그러니까 2년치 데이터가 거의 중점적으로 됐고 2017 데이터 좀 들어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2년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고려대학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안암골에 있는 학교고요. 학교는 세종캠이랑 본교인 안암골로 나눠져 있는데 안암골이 월등하게 높다. 세종캠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제 합격 등급대가 3등급, 4등급대, 그리고 100분위로 치면 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개초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합격하는 대학인데 일단은 세종캠은 오늘은 뺄게요. 세종 캠퍼스는 일단 빼고요. 안암골로 할 건데 고려대학교 안암골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는 정규 라인 거의 꼭대기에 서 있어야지 간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요즘 연대 좀 밀려나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컨쇼가 주력으로 하는 학교는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수시 지원하실 때 주의사항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갈게요. 첫 번째, 일반 전형과 추천 1, 2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일반 전형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고등학교 추천 1, 2는 지원을 할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가 가장 많이 하는 보편적인 전형은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 2가 있는데 이걸 옛날에 이제 고교 추천, 일명 고추 1, 고추 2라 그랬어요. 고추원. 하여튼. 그래서 학교장 추천. 얘네들 왜 고교 추천에서 학교장으로 바꿨는지 아시겠죠? 발음이 좀 그래요. 일반 전형이랑 학교장 추천 1, 2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전형인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제적이 24명인, 그러니까 3학년 전체 학년이 24명 이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 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4% 아이들, 일명 1등급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인원 제한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24명 이하인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고교에서 한 명만 추천을 해라 라고 지금 인원을 했는데 이 학교 무슨 학교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학교 제적이 24명 이하인 고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 아이들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과고 아이들 말하는 겁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졸업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3학년 때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학교장 추천 1, 2 추천 인원이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장 추천 집어넣으실 때 1, 2 구분 말고 학교 전체에서 4% 아이들 똑같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1 4%와 학교장 추천 2 4%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4% 아이들을 나눠서 집어넣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모든 전형은 교과 성적 기본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 기본 평가 요소가 일단은 대학교가 원점수와 평균, 편차, 이수 과목 이런 것들, 석차 등급 이런 거 다 봐요. 그런데 이 보는 거에 대한 비중이 고교 추천 1, 2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 2가 좀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1은 솔직히 이걸 볼 때 약간 정량화된 데이터를 좀 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자, 첫 번째 일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1180명, 생각보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자, 보시면 선발 배수는 5배수로 반영 비율이 서류 평가를 100%로 하는데 이 서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요소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점수와 편차,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는데 등급보다는 원점수와 편차 계산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단계 성적이 70%더라고 면접이 30%인데 고려대학교는 어떤 전형이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겁나 셉니다. 면접에서 진짜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면접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평가 요소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런데 자기 개발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개발이 이 개자가 이 계획할 때 개자잖아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계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이런 노력들,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게 개발 의지입니다. 하여튼 요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대 요소 똑같습니다. 인문계 면접은 11월 30일이고요. 장윤계는 12월 달 1월, 그러니까 12월 1일인데 자세히 보시면 수능 이후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 성적표를 본 다음에 대학교를 선택한다라면 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겠네요. 면접은 학생부 기반이라는 건 서류 신뢰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서류 신뢰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는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신문 면접인데 이거는 문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문 면접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재신문에 대한 모의평가가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좀 풀어보시고 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재신문 면접 둘 다 똑같이 진행하는데 문제 유형 패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재신문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의 어느 정도의 네, 이런 지식 수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전형평가 요소는 학생 학교 추천 2랑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4대 요소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자, 그런데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최저가 낮지 않아요. 또한 이번에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연세대학교가 최저에 대한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이쪽 부분보다는 저쪽으로 좀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합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인문계는요, 국어, 수, 가나, 영어, 탐구 2과목이니까 여기 교차 지원 되는 거 보이시죠? 평균 4개에서 등급함 6 이내 한국사 3등급으로서 보시면 하나하나 둘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둘둘로 4개를 등급 6을 맞춰야 돼요. 그죠?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차이가 의대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둘둘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최저 맞추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고요. 참고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이 최저 때문에 빵꾸 나는 학과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경쟁률 좀 낮은 학과에 전공 적합성 버리고 그냥 눈치 작전으로 수치고 집어넣어서 빵꾸 나는 거 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하여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 가, 영어, 과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는 평균이고요. 그래서 얘네는 등급 합 7이래요. 그러니까 4과목 다 합쳐서 7이니까 네, 이것도 낮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 둘둘둘. 문과가 항상 이과보다는 아시겠지만 네, 최저가 맞추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의과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네, 요거는 뭐 웬만한 학교가 다 이럽니다. 고려대학교 최저 맞추면은 지방에 있는 의대 최저 거의 다 맞췄다라고 보실 정도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의과대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문과랑 자연계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둘.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모평 성적표를 분석해 봤을 때 최저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면 고려대학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하나 둘둘이면 진짜 높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일단 대학교는 보장된 아이예요. 그런데 대학 레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최저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전형이 또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일반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고요. 뒤에 거는 저희 컨쇼 평균 데이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쇼는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옆에 1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뭐냐면 일단 2017 데이터 다 없어져갖고 모르겠고요. 2018, 2019 데이터에서 한 명 보낸 겁니다. 한 명.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되게 낮네요. 하여튼, 네. 그냥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경영대 같은 경우는 평균이 2.63이고요. 문과대는 3.15고 식자경 대학은 3.10, 전경대는 2.74, 사범대 2.7이에요. 자, 2등급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의 중심이 많이 이루어져요. 네, 1등급 대 4%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좀 지원율이 좀 높고요. 확실히 지원하는 학생들을 봐도 일반 전형 쪽에 특목고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이 수치로도 보여주는 거겠죠. 고려대학교에 일반고 2등급이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58I가 가고 1등, 그러니까 한 명이죠. 이거 일반고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2.83I가 가는 게 아니고요. 1.58 학생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1.15는 한 명 겨우 보낸 거고요. 여기 한 명인데 이거 특목고였습니다. 네, 이름 되면 다 안다라는 그 제철가 아이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평균점 같은 경우 좀 높게 형성되는 걸로 봐서 특목고에 좀 유리한 특목고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의 스펙, 비교과가 좀 빵빵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컨슈어 평균 같은 경우는 일반고랑 특목고 아이들 섞은 겁니다. 특히 저는 그냥 좀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 3개의 전형 같은 경우 딱 보내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컨쇼 평균은 평균이랑 비교해 보시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보시면은 자연이과대는 3.16이고 공대는 3.50이고 보건과학대는 3.88이에요. 이거 다 특목고 아이들, 그러니까 전국 자사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점수대 들어와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1등급대 아이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게 일반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총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아이들이 지금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특목 데이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2등급 후반인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우원입니다. 자, 모집 인원 400명 별로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재적 학생 수 4% 이내에 들어가면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 추천을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대 아이들은 다 지원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바뀐 지가 한 2년 됐나? 이게 예전에는 서울대처럼 한 장만 줬었어요. 그래서 전교권 아이들이 받고 서울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고려대학교가 다 받아먹었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다. 걷다가 이렇게 되면은 모집 전형료? 그걸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고려대학교가. 그거 갖고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놨다 빌딩 하나 세워야죠. 자, 선발배서는 3배수로 하고요. 교과 성적. 자, 아까 보셨겠지만 서류평가 100%였잖아요. 교과 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 부분들, 그러니까 원점수나 이런 편차 같은 거 보겠지만 등급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 보는 이런 좀 정량화된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성적 100%를 일단 다 잘라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추천을 받았는데 보세요. 학교장 추천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만약 성적을 받았어요. 4%예요. 그런데 4% 최상위, 그러니까 윗부분에 있는 4% 아니면 지원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 잘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요. 1.0부터 1.3 이 정도다. 이런 아이들이 추천 원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단계 성적이 50% 가지고 면접을 50% 보는데 면접 높은 거 보이시죠? 왜? 공부 잘하는 거 전제 조건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거는 다 면접에서 가려내겠다. 왜? 너 공부 잘하는 거 알아? 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요. 교과 성적 학년 비율이 있는데요. 244입니다.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인데 3학년은 한 학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학기 성적, 그러니까 중간기말 그 한 판의 승부가 40%예요. 그러니까 3학년 성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지원하기가 힘들다. 쉽게 말해서 좆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자, 3학년 성적이 그만큼 되게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시험이죠. 중간기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3학년들 지금 기말이랑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하잖아요. 목숨 걸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3학년 성적이 대학교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적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수능 전입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최저 맞추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죠. 아, 그냥 갔으면 좋겠다. 납치 당해라, 씨.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인문계는 10월달이고, 그러니까 자연계랑 인문계 다 10월달이고요. 19일이랑 20일날 면접이 진행되는데, 면접은 학생부 기반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서류 신뢰도,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거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제시문을 하는데, 세 번째. 토론 면접입니다. 이 토론 면접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 토론 면접을 이제 학생들을 준비를 시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대 가는 친구들 3명을 모아다가 토론 면접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몸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보세요. 토론 면접에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가는 친구들을 3명을 모아놓고 뭘 하셔야 되냐면 말을 잘하는 거를 연습시킬 시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이 말에 대한 개요를 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진짜 연습을 시켜줘야 될 건 뭐냐면 그 패턴이에요. 이게 딱 들어가서 뭐 자기 주도권 갖고 뭐 2분 말했다가 넘겨줬다가 다시 받아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몸에 익히고 들어가야지 네, 되게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도와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뭘 도와줘야 되나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토론 면접 준비할 때는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그 시스템을 내가 이제 사회자인 거죠. 교수인 거고 그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몸에 익힐 수 있게끔 그거를 계속 반복 연습을 시켜서 시간 체크하고 내가 했던 것들 넘겨줬다가 다시 받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토론 면접장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학생들 보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잖아요. 어땠니? 뭐 물어보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선생님 애들 토론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이라는 거 생소하거든요. 걷다 준비하기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 토론 면접이 이 안에 50%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좀 해야 되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가장 큰 변수가 뭐예요? 토론 면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차피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은 어차피 정해진 이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거에 가지고 네, 제시문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고 그 다음 최저인데요. 최저가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이 투보다는 보세요. 국어, 수가당, 영어, 탐구 2과목의 평균 4개 중에서 그냥 4과목 중에서 3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전형 4과목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완화된 거죠. 네, 4과목이랑 3과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등급함 6이니까 둘둘둘이네요. 이 둘둘둘은 일반 고등학교 논술 전형 보는 웬만한 학교들의 네, 등급대예요. 최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한 이 교과적인 정량화된 이 데이터들 그리고 이 우리 아이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가지고 그걸 한 번 더 검증할 때 그 부분을 좀 낮춰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둘둘셋 7등급이고요. 의대는 그렇지 않아요. 의대는 계속 똑같습니다. 하나 둘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최저가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내신 성적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네, 학교장 추천 1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장 추천 1은 도대체 몇 등급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을까요? 자, 입시 결과입니다. 평균점을 보시면 1.24부터 보통 1.4, 1.3 이 사이에 보통 다 형성이 되고요. 거의 컨쇼 아이들 같은 경우도 1.15, 1.25, 1.3 그리고 물음표는 뭐냐면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라고 다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 고려대학교 간호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대는 네, 추천 1으로 보낸 학생은 없었어요. 일반 전형이랑 2는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보통 보시면 1.0부터 1.3 사이로 저희 컨쇼는 좀 많이 보냈었고요. 경영대 같은 경우는 평균이 1.24, 문과대가 1.41, 1.43, 1.21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 1.13이고요. 자유전공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이고요. 생명과학대학교는 1.2군데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1.15.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생명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네, 엄청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기학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3에서 1.0 사이로 아이들의 성적표가 분포되고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했으며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도 보면은 대부분이 1.0에서 1.3, 1.4도 있긴 하지만 1.5도 뭐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 있지만 이 사범대학교 1.58은 이
해만 이렇게 형성된 거지 이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사이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누가 유리해 보이시냐면요. 일단 최저 라인이 약간 좀 약한 것도 있고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지방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 지방 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한번 준비를 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학교장 추천 1 같은 경우는 좀 지방 라인 형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또 다 지방만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이해가시죠? 지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신 성적 등급을 고려대학교 걸로 환산했을 때 등급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천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셔야 될 건 학교장 추천 2예요. 자, 세 번째, 모집 인원이 무려 1100명이나 됩니다. 왜 1보다 2가 더 인원을 많이 뽑을까요? 그 이유는 2가 더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학업 성적은 워낙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서류 평가를 통해서 더 까다롭게 학생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나 봐요. 자, 모집 인원은 1100명으로서 일반 전형 바로 다음으로 인원이 많고요. 3배수로 일단 잘라내고요. 서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교과 성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1보다는 확실히 합격 등급이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성적 50%에다가 면접이 50%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토론 면접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기반이랑 제시문 면접인데 토론이 좀 약한 학생들은 여기에다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초반이에요. 1등급 때 초반인데 우리 아이는 토론을 더럽게 못해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2가 더 난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가고요.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 아이여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학교장 추천 1보다는 조금 좀 더 세다. 미안해요. 완화됐다라니 미쳤나봐. 좀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토론 면접이 없고 우리 아이가 만일 내신 등급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추천 1보다는 추천 2가 더 유리하겠죠. 토론을 못하니까. 대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왜? 등급대가 하나가 좀 더 높습니다. 아까 둘둘둘이었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둘이에요. 쉽게 말해서 3개 등급 합 5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내신 등급이 좋아요. 내신 등급이 뭐 1.3, 1.2 이래요. 그랬을 때 서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저 같으면 1 안 넣고 2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과 2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기준선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최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려대학교는 이 최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6월 모평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아이의 6월 모평 성적표가 이제 한 달 후에 나올 텐데 그 성적표를 보고 이 최저를 어떻게 맞춰서 고려대학교를 집어넣을 건지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9월 가채점을 보면 1을 넣을지 2를 넣을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 한 1.8등급 정도 돼요. 한 1.7에서 1.8인데 우리 아이가 이 최저를 못 맞추고 1 최저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려대학교 집어넣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최저를 좀 중요시하는 컨설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럼 최저만 맞추면 다 끝나는데 뭐. 걷다가 저희가 추천 1 같은 경우 1.7을 넣어서 합격시킨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자, 추천 1이랑 추천 2 같은 경우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천 1 같은 경우는 등급 합이 6이고요. 둘둘둘이고 얘네는 하나 둘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차이인데 이 하나가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추천 1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런데 최저가 좀 약하다라면 추천 1을 집어넣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최저가 좀 세요. 그런데 내신 등급이 좀 잘 나와요. 그러면 추천 2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대신 추천 2에서 추천 1으로 가긴 좀 힘들어요. 내신 등급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깔아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추천 2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추천 1이랑 좀 틀립니다. 내신 등급대가 일단 좀 높아졌죠? 보시면.
경영대가 1.67이고요. 문과대가 1.72, 식자경이 1.69. 그러니까 아까는 뭐 1.2, 1.3 막 이랬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내신 등급대가 후반대로 형성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 등급이 좀 좋은 아이들은 일단 학교장 추천 1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은 최저를 어떻게든 맞춰서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영대 같은 경우 저희 컨쇼 같은 경우도 1.45에서 1.5 이런 아이들이에요. 1.2에서 1.3, 1.1 이런 아이들은 다 원에다가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이 한 명이라고 써진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 명분에 본 겁니다. 이 학과를. 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도 1.15 아이예요. 네. 그리고 물음표는 없는 거예요. 간호대는 제가 고려대학교 간호대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냅니다. 보낸 적 한 번도 없을걸요, 제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28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대가 되게 높고, 보시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28이면 학교장 추천 1 집어넣지 왜 2 넣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인기학과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생명과학, 이 생명자 들어가는 학과 같은 경우는 1.3, 1.4, 1.4도 그냥 가우뚱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1.0부터 1.3, 1.4까지 지원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학과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추천 1보다는 확실히 추천 2 아이들이 합격하는 등급대가 조금 더 낮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에 있어서는 추천 1과 추천 2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 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 들어오다 보니까 2, 3등급 그냥 깔리는 거 보셨지만 여기는 특목고 아이들이 집어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는 1.0에서 1.8 사이 1.8등급 아이들이 대신 1.8등급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비교과가 어느 정도 고려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걸로 돼 있어야 되고, 특목고는 2등급에서 3.5등급 사이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되게 보편적인 특목고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국자사 같은 경우는 약간 요거보다 숫자가 좀 낮아도 지원 도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추천 1 같은 경우는 상위 4% 추천자로서 1.0부터 1.3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거의 상위권 클래스 끝에 걸려있는 아이들이고요. 추천 2 같은 경우는 4% 추천자 중에 1.4부터 1.8 이런 아이들이 지원하면 좀 유리하다.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비교과도 또 분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정량화된 이 대학교가 말하는 원점수와 편차 같은 거를 다 계산하고 이렇게 끊어냈을 때 걸리는 데이터 값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정도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합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추천 1, 2에 대한 전형과 입시 결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일반 전형과 추천 2 아이들 4대 요소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적 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가 자기 개발 의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개자는 계획하는 그 개자예요. 자, 첫 번째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성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반적인 교과 성적 수준을 보겠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와 편차, 이수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 간의 성적 편차를 보겠대요. 이 얘기 뭐냐면 그런 아이들 있죠. 주요 교과만 챙기는 아이들,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주요 교과만 챙기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술과정 이런 거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신 등급이 막 7, 8 찍혀져 있어서 편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목을 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서울대랑 고대, 연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적 변화 추이도 보고요. 학습 태도나 학업에 대한 열정 같은 건 세부 능력을 통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이런 학습 태도나 학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들 이런 거를 몇 개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에다 써주시면 좋고요. 전공 관련 같은 경우는 교과 성취라는 건 전공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갖다가 전공 관련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흥미와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들, 수상 경력이 됐건 아니면 어떠한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학술대회, 이런 학술 논문, 논문이란 짜 뺄게요. 학술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지원하실 때 자꾸 저쪽 학과가 높대.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학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야 보건정책이 1.79래.
미디어는 1.4이고, 야, 여기보다 여기가 낫네. 그러니까 우리, 보건정책 집어넣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보건정책은 보건정책에 맞는 전공적 합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어문계열을 막 준비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문과대 아이가 갑자기 보건계열로 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하니까. 만약 전경대 그런 아이도 가능은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공적 합성을 안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인성은요, 뭐 공동체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단결석 이런 거 찍혀 있으면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활동에서 나눔 배려에 실천한 경험, 그러니까 봉사란에 이런 것들 실천하고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조화, 공동체의식, 이런 소통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자, 보세요. 자기개발 의지. 이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교내 활동에 참여한 경험, 쉽게 뭐라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활동만 막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을 좀 여러 개도 할 줄 알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쭉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기주도성,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 이거예요. 자기주도성이 개발 의지예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 계획 세우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내기 위해서 의미와 성과 같은 거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보세요. 환경 극복 노력 보이십니까? 이 환경 극복 노력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쓰시라고. 환경 극복 노력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뭔가를 운영하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일반 고등학교인데 만약 내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우리 학교에는 장비 같은 게 없어요. 실험하고 싶은데 실험의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쓰기 위해서 뭐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 실험실을 뭐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실험실을 사용하면서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좋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되게 좋아한다고요. 고대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은 뭐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나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결국은 발전 가능성인데 개발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좀 있으면 좋은 게 고려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보여드릴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이죠.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산발의 평가 요소와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네, 자기소개서 안에 좀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과 고교 추천 1, 2, 학교장 추천 1, 2 그리고 입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선발되고 있고 컨쇼는 어떤 학생들을 지금 보냈으며 걷다가 대학교가 말하는 평가 요소는 이렇습니다 라는 걸 다 보여드렸네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가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입시 설명 고려대학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있잖아요. 어떤 대학교를 해드릴 건지 저희가 다 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대학교 이제 네, 방송에서 보여드릴 건지 그리고 중앙대학교와 이화여대는 녹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좀 되게 늦게 넘어올 것 같아갖고 그냥 녹화방으로 네.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라이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신 다음에 네, 스케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려대학교 2022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네, 그 기본적인 3개의 전형,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1, 2 방송해드렸고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라이브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상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